배변간호 5번째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학습 목표는 배변 요구에 관련된 자료를 사정한다. 배변 장애와 관련된 간호 진단을 기술한다. 배변 장애와 관련된 간호를 계획한다 입니다. 이 영상에서부터 배변 요구 대상자에게 간호 과정을 적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영상에서는 방금 학습 목표에서도 언급했듯이 간호 사정, 진단, 계획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먼저 간호 사정 단계에서 간호력 신체검진, 진단적 검사의 내용을 순서대로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호력입니다. 주관적 자료를 얻기 위해서 간호력 수집을 하는데요. 그러면 배변 요구 대상자에게 우리는 어떤 주관적 자료를 수집해야 할까요? 먼저 정상 배변 습관을 확인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매일 배변을 한 번씩 보는지, 예를 들어서 대변을 그러면 보는 시간은 언제인지, 아침 식사 후인지, 혹은 하루에 아무 때나 그냥 배변을 하는지, 또한 최근에 배변 양상의 변화가 있었는지, 규칙적으로 배변을 잘 했었는데 갑자기 변비가 일주일 이상 지속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 양상도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식이 습관은 어떤지. 변비가 심한 사람들 식이 습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떻다 그랬죠? 수분 섭취도 충분히 안 할 뿐더러 고섬유질 식이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상자의 운동량 같은 것들. 주로 이제 실내에 머물러 있고 이제 바깥 활동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또한 배변 시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는지도 이제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관에 영향을 주는 수술을 했거나 혹은 질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배변에 영향을 미치는 투약을 하거나 혹은 스트레스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대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료를 얻어야 하겠죠. 객관적 자료 수집을 위한 신체 검진입니다. 배변 요구 대상자의 신체 검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잇몸 사정, 왜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좀 딱딱한 음식물을 섭취를 했는데 치아 상태가 좋지 못해서 충분히 저작하지 못했어요. 씹지 못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변에 충분히 저작되지 못한 그 음식물의 어떤 찌꺼기 그런 것들이 잘 섞여 나오겠죠. 우리가 보통 왜 포도씨 삼키면 그대로 변에 섞여 나오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복부 사정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장내에 가스가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브도미널 디스텐전. 복부가 팽만하고 굉장히 이렇게 땅땅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복부의 윤곽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또 대칭성, 좌우 대칭이 이제 맞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또 피부 색깔은 어떤지, 혹시 윤기부나 팽만 여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시진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어떤 지방 조직이나 가스 등이 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장음 청진도 해야 되겠죠. 보통 이 청진기를 갖다 이제 바울 사운드 청진 부위에 대고 5초에서 20초 정도 기다리면서 청진을 합니다. 보통 정상인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들 해부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이 사분면, 이게 십자로 표시하면 이게 내 사분면이 있죠. 그 사분면에서 5에서 15초마다 장음이 들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복부 촉진. 대상자를 이완시키고 부드럽게 가볍게 촉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실 게 이 촉진 같은 것을 먼저 하고 청진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 건강사정 시간에 그 순서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텐데요. 이 촉진이나 타진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이 복부에 어떤 통증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당연히 청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 잘 기억하시고요. 타진은 복부 내에 어떤 병소가 있다든지 어떤 물이 차 있다든지 가스가 차 있으면 소리가 달라지게 되겠죠. 비정상일 경우에
좌측 상복부 LUQ라고 하죠. Left Upper Quadrant. 이 외의 사분면에서 팀패닉이나 덜 사운드가 들립니다. 이것은 그 건강사정 시간에 아마 자세하게 했을 거기 때문에 다시 건강사정 교재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체검진에서 항문 주위의 병소라든지 색깔의 변화, 치질 등의 유무도 사정을 하셔야 합니다. 넘어가죠. 객관적 자료 수집을 위해서 또 진단적 검사가 필요한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대변 검사, 잠열 검사, 내시경 검사, 영상 검사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놨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대변 검사, 스톨 이그제미네이션입니다. 대변은 내과적 묵윤법으로 채취를 합니다. 보통 이 그 분변 자체가 이게 뭐 멸균된 상태에서 나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멸균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즉시 이제 채취를 하자마자 검사실로 보내야 하고요. 특히 조심하실 건 변에 소변이나 생리 중일 경우에 여성인 경우에 월경의 어떤 분비물, 또 물, 휴지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채취하는 변의 양은 2.5g 정도 나무 서랍자로 이제 채취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통 그 베스킨 라빈스 그 분홍 숟가락 있잖아요. 그것으로 이렇게 수북이 제가 이제 보통 차 끓일 때 보통 그걸 기준으로 삼거든요. 수북하게 한 스푼 이렇게 꺼내면 그게 보통 한 3g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잡히시죠? 그리고 이제 설사같이 묽은 변인 경우에는 15 내지 30cc 정도 채취하시면 되고요. 혈변 검사나 변 배양을 할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도 역시 소량만 필요합니다. 변 배양 검사를 한다. 그럼 이제 멸균 용기에 이제 변을 모이면 되겠죠. 보통 이제 대변 검사 이런 용기에다가 이 스푼 모양으로 생겼죠. 이렇게 변을 떠서 집어 넣으면 됩니다. 지방 배설량을 이제 확인하고자 할 때는 3일 동안 변을 연속적으로 채취해서 이제 검사실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변을 또 이렇게 이제 채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되겠죠. 시즌을 통해서 색깔은 어떤지, 수분 함유량은 어느 정도인지, 또 배변 횟수는 어떤지, 또 변의 성분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종합적으로 이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푼으로 변을 떠서 2.5g 정도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집어 넣으셔서 바로 이제 변이 채집되자마자 검사실로 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온 대변의 특성인데요. 색깔, 냄새, 붓기, 횟수, 양, 모양, 내용물 이 항목으로 나눠서 각 정상과 비정상 특성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항상 우리가 정상을 알아야지만 그 비정상과 감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원인을 그러니까 비정상이 어떤 특성을 보인 경우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연관지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여러분 봅시다. 만약에 이제 변을 봤는데 변이 색깔이 이제 거무죽죽한 색이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어퍼 GI 트랙의 블리딩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부 위장관계 출혈이 있으면 변이 검붉은색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것도 같이 설명하고 마저 관련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변이 굉장히 빨간색이다. 선홍색 어떤 피가 섞여 있겠죠, 주로. 이거는 로어 GI 트랙의 블리딩을 의미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문하고 가까운 하부 위장관계 출혈이 있으면 아무래도 항문으로 나오기까지 소요 시간이 짧죠. 그러니까 이 변의 색깔이 붉은 겁니다. 그런데 상부 위장관계에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이 상부 위장관계를 통과해서 하부 위장관계 거치고 항문을 통해서 나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의 색깔이 검붉은색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커먼 바일 덕트가 이제 막혔을 경우에는 회색변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리움을 이제 먹거나 NMR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상부 위장관계, 하부 위장관계 촬영을 할 때 그럴 때 하얀색 변을 봅니다.
혹은 이 제산제를 이제 복용했을 때도 보통 하얀색 변을 볼 수도 있고요. 정상 변은 이렇게 황금색의 이제 갈색 변을 봅니다. 설사가 심한 경우 어때요, 여러분들? 노란색 변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색 변. 그리고 이제 베지터블 이팅, 야채를 먹었을 때, 혹은 또 역시 설사도 심할 때 역시 이런 녹색 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아주 쉬워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립니다. 이 자료는 많이 옛날 자료이긴 한데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마을 무브먼트 리코드 이렇게 써 있죠. 보통 여러분들이 그 미드 같은 거 이제 보시면 의학 드라마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간호사나 의사가 이제 환자한테 이제 대변 받느냐 그냥 물어볼 때 뭐 데피케이션 했냐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보통 바울 무브먼트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약어로 뭐 BM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 알려드리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변을 이렇게 이제 유형을 분리했다라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기록지가 있으면 상당히 이제 간호사가 기록하기가 용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 그 이제 임상에서 우리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변을 이제 정상변은 뭐 이렇게 막대기 표시하고 물변은 가로로 표시하고 중간 이제 물음변을 이렇게 사선으로 표시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변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게 좀 정확한 이제 기록이 되겠죠. 자, 이제 대변 검사를 공부했으니 이제 대변 잠열 검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보통 스툴 구아약 테스트, 어컬트 블러드 테스트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잠혈, 왠지 피의 느낌이 나잖아요. 대변 내에 있는 혈액량을 현미경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변에 있는 극소량의 혈액 검사를 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이 대변 잠열 검사는 대장암의 선별 검사입니다. 즉 대장암 진단에 아주 유용한 검사예요. 이 대변 잠열 검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섭취 제한 식품 및 약품이 있습니다. 보통 이 확진을 위해서는 이 대변 잠열 검사를 하기 전에 보통 한 3일 전부터 혹은 뭐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금지를 합니다. 육류, 닭고기, 어류, 생야채 같은 것을 먹지 않도록 그 교육을 시키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3회 연속해서 변을 채취한 다음에 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섭취 제한 약품도 있는데요. 아스피린, 철분, 스테로이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요오드 화합물, 아스코르빈산 이런 것들을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대상자가 이 검사를 했는데 양성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또 어떤 내용을 확인하냐면 검사 3일 전에 혹시 이 제한하라고 했던 이런 음식물들 육류 섭취를 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철분 제제를 또 복용하진 않았는지 혹은 또 치질이 있진 않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혈전제를 복용하거나 지혈장애가 있거나 출혈성 위장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은 정기적으로 이 스툴 어컬트 블러드 테스트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대변 잠열 검사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라고 이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만 볼까요? 뭐 위장관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아스피린이나 소염제, 과도한 음주는 검사 전 7일간 피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 3일 전부터는 식이섬유가 많은 식사를 하는 것이 뭐 도움이 된다. 뭐 등등. 또 뭐 생리에 관한 내용들 이런 주의점 같은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유용할 겁니다. 자, Types of Fecal Occult Blood Test. 우리가 지금 대변 잠열 검사는 무아약 스미어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3회 채취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또뭐 책에는 나오진 않지만 피칼 이뮤노케미칼 테스트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플러셔블 리에이전트 패드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검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3번 측정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면 이제 양성, 음성 이거를 이제 감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급하게 빠르게 하는 이런 이제 속성 이제 검사 방법도 있고요.
이 그림 보시면 이제 어느 쪽이 이제 양성인지 어느 쪽이 음성인지 이렇게 구분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양성 이제 테스트 이제 나온 거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네거티브 이제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내시경 검사는 직접적 시상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렌즈가 달린 그 튜브를 이제 그 직장을 통해서 직접 넣어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 시상법에 해당되는 검사는 직장경 검사, 렉토스코피, S상 결장경 검사, 지그모이도스코피, 결장경 검사, 콜로노스코피 이렇게 세 가지 보통 예를 들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이 그 내시경 검사할 때 의사들이 이제 퍼미션을 받을 때 물어보죠. 혹시 이 내시경 검사하다가 이 폴립을 발견하면 이거를 뭐 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바이옵시를 할까요? 말까요?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럼 대부분 뭐 오케이를 하죠. 뭐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용종을 굳이 뭐 몸 안에 달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직접적 시상법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뭐 몇 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콜로노스코피 할 때 이렇게 렌즈가 달린 그 튜브 카테터를 이제 삽입해서 우리가 이제 직접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보통 이제 그 수면 내시경으로 많이 진행을 하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콜론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좌측을 취한 다음에 이렇게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그 이제 만약에 폴립이 있을 경우에 용종이 있을 경우에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럼 그냥 나오지는 않죠. 이제 바이옵시를 해야 되잖아요.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생긴 걸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이 안에 이제 이게 집어넣습니다. 넣으면 여기 고리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여기 이제 잡아다니는 장치가 있어요. 잡아다니면 이게 조여지면서 이렇게 여기 어떻게 딱 잘라지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절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이렇게 지진 거 같죠. 우리 보비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져가지고 떼어내는 겁니다. 떼어낸 거 보이시죠? 이런 식의 이제 방법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콜로노스코피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이런 폴립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폴립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또 캔서, 그죠? 캔서도 좀 확인할 수 있겠죠. 또한 어떤 것도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디버티큘라이티스, 그죠? 이런 것들 좀 확인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크론 디지즈가 제가 그 배변 관련 어떤 영상에서 한번 얼핏 이야기 드렸었죠. 이 만성 염증이에요. 만성 염증인데 이 장에 만성 염증이 있는 그런 질환이에요. 원인은 잘 모른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얼서러티브 콜라이티스, 그러니까 뭐 궤양 같은 게 없는지 이런 이제 이 결장벽을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협착, 어디 이전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콜로노스코피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그냥 한번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콜론 캔서가 있을 때 스테이지 1, 2,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발전을 하는 거죠. 이 암이.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거의 이제 결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제 기능을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콜론 캔서, 또 폴립. 그래서 일반적으로 폴립은 크게 이렇게 걱정을 하지는 않죠. 대부분 폴립 정도는. 자, 영상 검사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내시경 검사가 직접적 시상 검사라면 이거는 간접적 시상 검사를 말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위장관의 어떤 심층 구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내시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도 그냥 그 안에 어떤 구조나 이런 것까지 뭐 형태까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부위에 방사성 검사를 이용하는 것이 이제 그런 간접적 영상 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복부 사진, 또 상부 위장관 검사, 하부 위장관 검사 이런 것들이 주로 하는 검사들이고요. 그 외에 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자기 공명 영상 이런 것들이 다 간접적 시각적 그 영상 검사에 해당됩니다.
상부 위장관 검사와 하부 위장관 검사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몇 번 언급해서 이제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상부 위장관 검사할 때는 조영제를 마시고 하부 위장관 검사를 할 때는 이제 바륨 NMR을 실시해서 이제 방사선으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검사 전날 밤부터 당연히 금식하셔야 하고요. 이 상부 위장관 검사를 했던 하부 위장관 검사를 했던 검사가 끝나면 모든 바륨을 배출시켜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수분도 다량 섭취를 해야 하고 가볍게 관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미지로 좀 볼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조영제가 들어가면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고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바륨 NMR을 해서 이제 하부 위장 관계 촬영을 하는 검사네요.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러분 교재에 장 배설 관련 대상자 문제에서 변비, 분변매복, 설사, 변실금, 고창에 대해서 이제 대상자의 어떤 특성들도 설명이 되어 있고 관련 요인, 또 사정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보통 국시 관련 요 내용들이 이제 주 문제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간호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간호 사정 단계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간호 진단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변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간호 진단을 내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 직접적인 배설 문제와 관련된 진단들도 있지만 그 배변 문제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또 다른 문제들이 많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직접적인 배설 문제와 관련된 진단은 변비나 설사 혹은 위장관 운동기능 장애 관련된 어떤 그런 진단들이 있어요. 물론 변실금도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 자체도 이제 힘든데 사실은 이 배설 문제로 인해서 대상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하나 살펴볼까요? 하나씩. 체액 부족의 위험 어떤 경우에 올 수 있을까요? 대상자가 설사가 심하다. 그러면 그 수분 전해질 균형 상태가 깨지기 때문에 체액 부족의 위험이란 진단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자가 설사가 심하든지 혹은 변실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피부 통합성 장애 위험이란 또 진단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변실금이 심하면 그리고 또 무슨 대상자 어떤 장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자존감 저하라는 또 진단도 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장루를 이제 몸에다가 이제 그 시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장루 관리를 함에 있어서 경험 부족과 관련된 지식 부족 이런 또 그 진단도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사가 지금 굉장히 심하다. 근데 내가 외출을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설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 배설 문제가 있으면 역시 불안감이 상당히 심합니다. 여러분 변비가 심하고 그럴 때 심리적으로 편안하지 않잖아요. 또한 그 장루를 가지고 있다 그럴 경우에 신체상 혼란 같은 게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그 주 진단이 있지만 그 주 진단으로 인해서 또 유발되는 또 부수적인 다른 진단들도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간호 과정의 세 번째 단계인 간호계획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식처럼 제가 항상 이제 머릿속에 암기하라 그랬죠? 그래서 간호계획 단계에서 하는 것들은 어떤 일들이 있다 그랬죠? 간호진단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간호목표를 설정하고, 기대 결과를 진술하고, 간호중재를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간호진단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메슬로우의 욕구이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간호중재를 계획할 때는 레이셔널 이론적 근거가 분명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본간호 교과서에서는 매 이제 학습 주제별로 이 간호 계획 이제 단계에서는 간호 목표나 기대 결과만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교재에 그 제시된 배변 그 간호 대상자에게 우리가 이제 그 수립할 수 있는 간호 목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정상 배변 양상을 유지하거나 회복한다. 정상적인 대변 경로를 유지하거나 회복한다. 다양한 관련 위험 요인들, 즉 수분 및 전해질 불균형, 피부 손상, 복부팽만, 통증 등을 예방한다.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놨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설사가 있는 대상자를 간호한다. 그 대상자에게 정상 배변 양상을 회복한다. 이런 또 목표 세울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뭐 장루수를 가진 대상자인데 뭐 일시적인 장루다. 그러면 정상 대변 경로를 뭐 유지하거나 회복한다. 뭐 이런 또 뭐 목표 세울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설사가 심한 환자한테 이런 또 목표 세울 수 있겠죠. 수분 및 전해질 불균형을 예방한다. 또 피부 손상을 예방한다. 그리고 그 변실금 있는 대상자도 역시 피부 손상을 예방한다. 뭐 이런 거 내릴 수 있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더 이제 이거를 좀 구체화시켜서 목표를 세울 수도 있고요. 대상자가 변비가 너무 심한데 그 변이를 자주 참고 좀 그 배변 습관도 매일 아침에 보는 게 아니라 뭐 저녁, 낮 너무 불규칙하다. 그런 대상자에게 우리가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확립한다. 이런 간호 목표 제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정상 배설에 대해 설명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변비 대상자가 됐던 설사 대상자가 됐던 우리가 뭐 누구한테나 이제 수립할 수 있는 목표가 되겠고요. 변비 환자다. 그러면 이제 물 잘 안 먹고 이제 고섬유질 식이 섭취 잘 안 한다. 이런 경우 적절한 수분 섭취 및 음식 섭취를 이행한다. 이런 간호 목표 세울 수 있습니다. 운동을 잘 안 한다. 그래서 그 변비가 심하다. 그런 경우 또 부수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수행한다. 이런 그 목표 세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변비가 됐던 설사가 됐던 뭐 장루수를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편안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 편안함을 유지한다. 뭐 안위를 유지한다. 안위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목표 세울 수 있습니다. 설사 대상자나 또 그 뭐죠? 변실금 있는 대상자인 경우에 피부 통합성을 유지한다. 이런 목표 세울 수 있고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유지한다. 특히 이제 변실금이 있거나 장루수를 가진 대상자에게 세울 수 있는 간호 목표의 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영상에서는 배변 요구 대상자의 간호 사정, 간호 진단, 간호 계획, 이 간호 과정의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배변 요구 대상자에게 수행할 수 있는 간호 중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